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실시했던 제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에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에서 감춰져 있던 불편한 속사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동네 이슈 뒷말 무성 토크쇼 스나이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장 그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왼쪽에는 정국원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른쪽에는 신재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교수님, 우리 농협의 유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지금 현재의 농협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어떤 그 유래인 조합이라고 말하는 것의 유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와 이제 그 외국의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 신라 시대 때의 그 가배계, 그러니까 이제 가배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의 추석 그 유래거든요. 네. 추석에 이제 줄다리기에서 이제 진 팀이 이제 이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에 유래한 게 이제 우리 추석의 유래 가배인데, 네네. 아마 그 원리를 찾아보면 가배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 조합의 가장 시초적인 유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흔히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품앗이 있잖아요. 품앗이. 두레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게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향약이라는 것이 향약. 지방에서 네네. 발달. 네.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덕업상권이라고 좋은 직업은 뭐 권하고, 서로 나쁜 일이 있으면 꾸짖고, 네. 그다음에 좋은 풍습을 이제 이어가고, 서로 어려웠을 때 이제 도와주자는 네 가지 이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조합의 유래가 될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제 세계적 측면에서의 조합의 명칭은 이 시간을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필요 없는 노동자들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내몰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좀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해요. 하나는 네. 이제 그 러나이트 운동이라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티스 운동이라서 선거권을 획득하는 운동을 하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정확히 이제 1800년대에 그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시위를 좀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노동자들끼리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 시대 환경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정확히 이제 1844년에 이제 로치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방적 공장에 다니는 24명의 노동자들에게 뭐 한 달에 25센트씩 이제 그 각출금을 내게 하고, 그 당시 이제 1인당 그 1파운드씩을 모아요. 약 28파운드를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만든 게 소비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탕을 5.4kg 모으고, 뭐 또 버터를 5.4kg 모으고, 밀가루를 2.8kg 모으고, 이것을 이제 진열해갖고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첫 번째 유래죠. 스위스는 이제 그 정부 형태가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만 뽑으면 국회의원 7명을 이제 장관으로 구성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조합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그래서 스위스 대통령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조합은 조합원들 1인 1표의 권한이 있는 거지, 사실 조합장은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대통령은 이제 7명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독일어는 포스테어라고 하긴 하는데, 이분은
그 대통령 권한 하나도 없어요. 7명의 의견을 모으고 7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에 있어서 대의원이죠. 대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전하면 그것을 만장일치로 의결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게 조합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이 조합장이 되기만 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걸 바뀌어버렸는데 그렇게 발전된 겁니다. 조합의 유래는 결국은 조합은 상호 간의 그 편익 증대에 그게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유래를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조합의 어떤 그 유래나 성격은 외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조합장은 어떤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재경 인고 정의회 회장님 이번에 선거 나오셨죠? 예. 어떻게 결과는? 나름대로 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능력만큼 얻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시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의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조합장의 어떤 권한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많다고 봐요. 실제로 보이는 저는 저는 뭐 대의원도 하고 이사도 하면서 회의 과정에서도 그런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조합장이 의장이 진행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을 뭐 독점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질타를 많이 했어요. 단지 의장은 진행할 뿐이고 동수 일대의 결정권이 있는 거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의소상에 언질을 해도 이 습관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 모든 것을 그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번 선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 법적으로는 상당히 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항들이 보이는데 실질 변화되지 않음으로 통해서 오는 게 이제 이번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했거든. 깜깜이 선거. 현직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야. 왜 많았느냐 하면 최소한도 저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도 지금 아직 우리 조합원들을 한 80%밖에 그 신상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직은 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현직은 업무상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지만도 딱 우리 같은 이제 초선 출마한 자에게는 그냥 이름하고 뭐 주소만 주니까네. 요새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예선을 통한 이런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혹자 그런 유권자를 만나면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 많이 건방스럽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선거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네네. 그럼 왜 그렇게 선거라는 것은 공정하게 링에 올라서 두 손에 양 글러브를 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만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하면 상대방이 타격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처럼 이제 선거도 그렇지만 모든 농협에 그런 것도 불법함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저 생각에는 그 기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득권이. 뭐 우리 지역을 봐서도 보면 조합장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뭐 설례를 들면 우리가 어떤 좀 진보 성향의 협동조합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해도 방해 공장을 편다든가. 그래요? 뭐 장소라든가 시간까지 잡아놨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벌써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조합원들 내가 유권자가 느껴야 되는데 또 뭐 우리 지역 정서상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묻혀버리니까네 어떤 변화의 속도가 더디지 않나 생각하지. 교수님,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가 얼른 들어도 좀 불공평한 어떤 선거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것이 그 결국은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당선되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회의 그 일반적인 것들은 그 이제 법에 어기면 그 이제 정당성을 확보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이제 법을 어기면 이제 퇴직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거를 통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당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직접 선거의 방식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변화된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조합장 선거라는 것이 이제 대의원을 통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을 통한 선거는 사실 이제 전체의 민심하고 투표 결과는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신 회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또 제가 느낀 걸 보면은 그 조합장으로 당선된 분들이 정말 그 대의원의 그 ultimately 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걸로 되는데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뭐 독일의 경우든 유럽의 경우든 이게 이제 정말 봉사하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제 권익을 대변한다면 하기 싫잖아요. 자기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봉사하는 마음인데 근데 우리 조합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경제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농협. 우리도 경제사업 하죠. 우리가 공판장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그 조합원들이 신용사업만 해야 되는데 경제사업도 할 수 있죠. 또는 뭐 그 지도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그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기여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조합장이 자신들 지지해 주는 대의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로 이제 잘못 흐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물론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생산 기술을 뭐 이를테면 뭐 포도 그 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법, 뭐 복숭아 이런 것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악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서 이제 이게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냐라는 이제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서구에는 서로 조합장을 회피하고 또 거절하고 총장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는데 비록 뭐 국가는 다르지만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 조합장에 그 참 엄청나게 많은 또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회장님. 네네, 한번 뭐 연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오기 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아니에요. 이러다. 약간 통과 관리를 겪게 세상에 뭐 공짜는 없단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의원도 하고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이야 교육에서 끝난다 하거든.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조합들이 원들이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협동조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임원하면서 연간 한 번도 없던 교육기회를 한번 가졌어요. 교육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임원들이 8명이었는데 7명이 그랬어요. 교육 돈 들어서 왜 하나? 누가 온다고? 저는 부딪혔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근데 지금 4, 5년 진행되면서 교육 횟수도 늘어나고 교육할 때마다 우리 지역조합에서는 완전히 의자가 모자랄 만큼 대성을 이룬다. 아주 치적을. 이게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품목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선거를 함에 있어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조합장이 얼마나 좋길래 좋은 자리기에 2선을 하고 재선을 3선을 하고 4선을 하고 하물며 7, 8선까지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 얼마나 조합장이 저기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하잖아요. 머리가 최고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그 정치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보수 수준을 보면 기초연구와 광역위원을 플러스 알파한 수준이다. 그리고 상당한 보수를 뭐 광역 기초가 한 4,500만 원, 뭐 연봉이 5천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1억 가까이 되는 거의 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럼 우리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 1억이면 상당한 급여인데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도 뭐 말씀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는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법인카드라든가 판촉비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구매권도 갖고 있으니까요. 물품 구매에서 오는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게 안 밝혀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서 한 1억 정도. 그렇죠. 또 인사권도 있다고 뭐 인사권도 갖고 있죠. 인사권이라고 하면 그 농협의 직원들에 대한 뭐 거의 이 인사권도 항상 이게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자기 뭐 친인척이 된다든가 친구의 자녀가 된다든가 이 눈에 보인다 이게 채용 규모가 전체적인 이건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상황을 채용하지 못하고 좀 더 소수 자기 지인들의 의미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폐단이 따른 것이 이 조직이 관료화되는 거죠. 이건 평생 내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조합장이 직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조합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야 되는 거지. 조합장이 직업이 돼버리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보수는 둘째치고. 그렇죠. 본연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합장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는 이상
더 치열해질 거라고. 이게 더 아까 본래에 돌아가려면 내 농업이 종사하기 바쁘고 내 생산하기 바쁜 구도로 돌아가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겠지만 근데 우리의 구도는 이제 그렇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숫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 뭐 제가 통계해 보니까 한 2천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우리나라 때. 전체에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 봤을 때는 뭐 모름지기 뭐 영천의 경우만 따지도 2만 명이 안 넘겠어요. 조합원들이. 그렇죠. 저도 알기로 한 2만 명이 넘을 거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조합원이 이제 그 2만 명이 넘든 뭐 또 떠나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아까 우리 신 회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임이 소규모일 때는 그 소규모의 내가 구성원이고 회원이고 조합원일 때는 굉장히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의만 2만 명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원으로서 역할과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그렇게 2만 명이 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아무리 그렇죠. 특히 이제 극소수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숫자로는 2만 명이지만 사실은 이제 2만 명이 그 조합의 원래 기능을 한다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품을 제값으로 받고 팔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또 농민들에게 또 환원이 되고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제 극소수만 참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들이 결국은 이 극소수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극소수의 제일 선두에 있는 것이 또 조합장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각했던 그 원칙들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항상 고향을 생각하듯이 이게 이제 조직과 이 기관들이 이제 기능이 발달해서 혼란스러우면 원래 시작점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시사점은 이제 이 조합장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원래 조합이 출발할 때의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꼭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원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비근하게 이제 우리 조직들을 보면 뭐 말단이 대의원이 있고 그 대의원 또 그다음에 대의기관이 있는 그 이사회가 있는데 보통 말단이 같으면 한 50명 있어. 큰 데는 2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중 뭐 임시회 총회해가지고 1년에 회의를 한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별로 못 느끼고. 그렇겠네요, 자연스럽게. 그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회비 정도 받으러 가지. 정말 내가 마을의 대표다 이런 걸 못 느끼. 그러다 보니까 이사도 마찬가지야. 이 대의원들이 이사되는데 어떤 토론의 자리라도 의견할 그런 자리를 못 만들어야 되니까. 그 투표할 때는 상당히 치열하게 했지만도 일단 입성하고 나오면 그냥 개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발전의 저요소고. 그리고 또 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이제 그 조합장의 회수 부분은 나름대로 법적은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자산이 한 1,500억 이하는 3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500 넘은 조합은 2,500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2,500억이 넘으면 근데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 이 회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 우리 관내 같으면 이제 영천농협이라든지 추기업, 금호농협 좀 규모가 큰 쪽은 회수 제한을 안 받고 면단위 단위 농협은 회수 제한을 받습니다. 3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과정에서 자 이번에 선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대로 고발도 하고 또 뭐 금권 선거다 민심 파탄이라는 이런 지적도 지역 신문에 보면 거의 뭐 지면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에 이번에 해보셨으니까 상당히 그 어떤 좋은 관계에서의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간되고 하는 경우도 많죠. 실력은 느껴져요. 좀 아쉬운 게 뭐 과거에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좀 그걸 좀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도 많이 하고 유권자들이 실제 요구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표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저 사람도 내 표를 얻으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이준사가 되냐 대가 지불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나쁘게 생각하면 좀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 같아요. 출발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나니까 들어가서도 또 사람의 물질이라는 거 다
자기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본전하기 위해서 또 뭐 고무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임금을 좀 낮추면서 봉사직으로 가는 이런 대안도 한번 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조합장이 그 대의원들의 의사를 이제 관철시키고 결정한다면은 조합이 잘 되겠죠. 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마 선거가 있는 경우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장을 뽑는 경우는 선거가 끝난 날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 기간이거든요. 시작하겠죠. 현직도 그렇고. 이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선거 운동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운동에 치중하면은 조합의 원들의 그 지위 향상이나 조합원들의 뭐 권리 확대는 뭐 등한시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그래서 거죠. 예. 이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들이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조합원들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곳은 뭐 제가 미국을 예를 듭니다만 워낙에 넓다 보니까 수송하면서의 그 환경의 오염도 많고 또 그 보존해야 되면서 따르는 그 뭐 냉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로컬 우리나라는 상당히 규모가 넓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로컬 푸드의 어떤 매장 같은 거는 귀농하시는 분들, 팔로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느낀 점은 이제 그 싱싱한 거를 이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 시세에 맞는 가격들이 책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신선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세에 맞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이 있는 거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영천에 뭐 복숭아 많이 생산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그 수요에 맞는 가격으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추니까 뭐 배추 농사 같은 거는 모 농사 같은 거는 가려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그 로컬 푸드라는 것이 이제 신장되면 뭐 그런 경우는 뭐 출향민들이 다 사줄 수 있는 거고. 아, 오늘 뭐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넘겨서 두 분의 그 조합, 농협, 지역 현안,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이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게 첫 회입니다. 첫 회입니다만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깊고 넓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